이 주식 급락의 리얼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보이고 있죠. 요즘에는 또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증시 급락의 이유가 된다는 건지. 엔화 강세가 나온 거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약세가 나오다가 잠깐 나온 거고요. 그게 무슨 계속적인 강세로 갈지 어떨지 어떻게 알고, 그죠?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르고 저번 이스라엘 전쟁 때 다르고 다 달랐죠. 금리요, 올랐다고 무조건 떨어졌나요? 다시 올랐잖아요. 이것도 다 다르고, 그죠? 첫 번째 떨어졌다가 나중에 CPI요? CPI가 뭔 의미가 있어요? 저희 오래된 결론은 이겁니다. 오로지 파생이 지배를 한다. 파생의 돈판이 현물보다, 즉 주식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선물 거래 금액이 많거나 고버스나 ETF 3배 그런 레버리지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서학개미들의 파생의 돈판을 보시면은 일단은 반도체 3배 상방이 드디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2배롱, 그죠? 그리고 여기 드디어 또 TQQQ, 그동안 SQQQ 그렇게 쳐서 망하더니만 지금은 다시 TQQQ가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증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금액이 중요합니다. 3개월 상위에도 엔비디아가 들어있고요. 반도체 3배 상방이 들어와 있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되게 오래도록 보여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테슬라가 이 자리를 차지해서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SQQQ, TQQQ 둘 다 망하는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시기별로 다 망합니다. 제가 나스닥을 경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스닥 인버스를 많이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작년 가을까지도 개미들이 반도체 하방에 투자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파생의 원리상 나스닥이 오버슈팅한 데에는 개미들의 작년도 하방, 특히 반도체 하방이 큰 역할을 했었다. 연초도 그렇고 가을까지도 그랬으니까요. 모든 게 다 파생이다. 다만 개미가 산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대로 움직이나 그렇지 않죠. 개미들이 더 모이도록, 근무란에 더 모이도록 약간은 일정 기간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뒤통수 치는 게 국룰입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ETF가 생긴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2배 ETF, 3배도 있던데 그 ETF 비트코인이 또 개미들이 아주 상위는 아니지만 꽤 꾸준히 스테디셀러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비트코인도 올해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급락의 시기를 잘 보십시오. 제가 이 2년 추세 요거 깨지는 거 잘 보자고 했는데 이것이 이탈하자마자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선이나 긋고 앉아있네 무시하는 분 많으셨죠.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세를 잘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제 드디어 장대 음봉으로 이탈이 되었습니다. 이탈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라인을 회복하지 못해서 박스권 내로 다시 못 들어오면은 오고레일입니다. 오고레일 전에 다시 들어오면은 그나마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오고레일 동안 못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추가 급락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반등하느냐, 언제 상승 하느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는 게 아닌데요. 그럼에도 5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장중에라도 반등을 꽤 크게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후에 더 떨어지다가 반등이 오던, 뭐 오늘 당장 장중 반등보다 더 떨어지던, 그리고 뭐 내일이나 모레도 큰 반등이 오던 간에 이 5일선을 못 넘게 되면은 반등하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는 패턴,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섭습니다. 역사적인 급락을 보면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진 않고요. 좀 더 떨어지다가 또 급등락이 반복이 된다.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면서 떨어지는데 거기 어떻게 할 것이다? 개미들이 어디에 베팅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급락한 어제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개미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사고 곧버스 팔았습니다. 즉 상방 베팅이죠. 근데 그게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했으면 좀 의미가 없을 거고 오후에 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인데 이후에도 개미들이 베팅하는 자꾸 상방을 베팅한다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둘 것이고요. 오히려 개미들이 포기하고 하방에 베팅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본격적인 반등을 보겠고 그 전까지는 급등락은 반복되지만은 그것은 본격 반등이 아닌 페이크성일 수도 있고요.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이 장기 추세가 아니고 지난 한 2년 좀 안 되는 추세. 그죠? 요 추세. 이게 이탈이 됐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이탈된 거를 아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장기 차트인데 소나무 하트 모양의 우측변을 조금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형성을 했으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인버스를 크게 칠 때는 여기 이 장기 추세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인버스를 크게 칠 때는 여기고 그 전까지는 적정히 치면서,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갔었죠. 저희가 고포스를 포함해서 45%까지 늘렸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버스가 많았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거의 매일 이런 것을 짜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커뮤니티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제가 나스닥 반등이 클 경우에 나중에 나스닥 경과가 CR도 먹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을 짜드린다. 중간에 나스닥 하방에 폭주해서 잡아먹히지 마라, 죽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스닥 버블은 반드시 붕괴가 될 것이고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중간에 무리하게 해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짜드린다. 그래서 작년에 나스닥 인버스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개미들이 폭주하는 것을 절대로 같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수의 개미가 테슬라, 엔비디아 투자하면 한 발 빠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 이후에 또 반등을 크게 할 겁니다. 왜냐? 끝까지 그물에 가두리를 쳐야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껏 서학개미 매수상이 다 망해왔다. 나스닥 인버스 올인시킨 아까 말씀드린 장기 추세 이탈 때가 될 것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저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락할 때 올려드리는 경고 영상은 조회수가 터지고 그 이후에 인버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간 또 좋은 국내 주식을 추천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골라보시고 그렇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9시 뉴스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까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작년 초에 반도체 망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반도체 하방 치셨잖아요. 많은 개미들이 국외 할 것 없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 비중을 그때 92.5%, 인버스를 7.5%뿐이 안 가져가면서 늘렸잖아요. 그죠? 개미들 반대로 가야지 이득이 되지. 뉴스와 미디어를 다 월가가 장악한 상태고 파생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생의 놀이가 다 끝나게 되면은 보유량이 많은 그 종목들이 급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나중에 큰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